심장이 멈췄습니다. 이지혁의 심장이, 그토록 뜨겁게 뛰던 그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중환자실 안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에크모 기계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이지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지은호의 손을 잡고 웃어 보이던 사람이 이제는 기계의 힘으로만 간신히 숨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의사는 보호자를 찾았고 이지환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답니다. 형의 심장이 멈췄다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 무거운 말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지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답니다. 그때였어요. 박진석 회장의 저택, 그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고성이가 약병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요.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손에 든 약들이 와르르 쏟아져 목구멍으로 넘어갔지요. 이혼도 못하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진 그녀는 마지막 승부를 던지기로 한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운명이 알아서 결정하라며요. 고성이는 대문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몸이 옆으로 기울어졌지요.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한우진일까요? 박영나일까요? 아니면 26년을 함께한 박진석일까요? 병원 복도에서 이지환은 결국 전화기를 들었어요. 아버지, 형이요, 형이 지금요 하고 말을 꺼내는데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이상철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었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답니다. 뭐라고, 지혁이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 물음에 이지환은 겨우 대답했지요. 심장이 멈췄대요. 지금 긴급조치 중이래요. 이상철은 회사를 뛰쳐나왔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재킷도 걸치지 않은 채로 달렸지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길이 막혀 있었고 결국 횡단보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보고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앞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급정거하는 타이어 소리, 그리고 둔탁한 충격음이 울려 퍼졌고 이상철의 몸은 도로 위로 나뒹굴었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119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상철은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채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지혁이의 어린 시절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요. 아빠, 나 커서 대표 될 거야 하고 웃던 아이의 모습이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김다정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오늘따라 이상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싶었거든요. 지혁이가 입원해 있으니 남편도 마음이 무거울 테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야겠다 싶었지요. 부엌에서 팔을 썰다가 문득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어요.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퇴근한다고 전화할 시간인데 말이에요. 이수빈은 방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답니다. 채널 콘텐츠 편집을 하다가도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새더라고요. 오빠가 걱정됐거든요. 병원에서 본 오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지요. 창백하고 지쳐 보이고 그래도 웃으려고 애쓰던 그 표정이요. 에크모를 달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수빈은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었답니다. 그때 이지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빈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지요. 지환 오빠, 큰오빠 어때? 하고 물었는데 지환의 목소리가 이상했답니다. 떨리고 갈라지고 마치 울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수빈아, 너 지금 집이지? 엄마 모시고 병원 와. 근데 놀라지 않게 해. 절대 놀라시면 안 돼. 수빈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답니다. 놀라지 않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오빠가 더 나빠진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이지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답니다. 한편 중환자실에서는 의료진들이 이지혁의 심장을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전기 충격기를 가져오고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요. 모니터에서 들려오던 경고음이 중환자실 전체를 가득 채웠답니다. 지은호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얼굴을 감싸고 입술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선배, 제발요, 제발요 하는 말이었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지환이 달려왔습니다. 형수가 될 사람, 지은호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았답니다. 형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할 사람이 지은호니까 그녀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환씨, 선배가요, 선배가요 하고 말하다가 결국 눈물을 쏟았답니다. 이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지요. 그때 이지환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아버지 전화인가 싶어 얼른 받았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상철 씨 보호자 되시나요? 저희 응급실인데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실려오셨습니다. 이지환의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아버지가요 하고 되물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형도 쓰러져 있고 이제 아버지까지라니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벽에 기대야 했지요. 지은호가 놀라서 일어났고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답니다. 이지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대요 하고 겨우 말을 꺼냈지요. 지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응급실로 달려간 이지환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상철은 들것 위에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답니다. 의사는 외상은 크지 않지만 내부 출혈이 의심된다며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요. 이지환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이었답니다. 아버지, 눈 떠보세요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이상철은 눈을 뜨지 않았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지요.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부딪혔고 지금은 혼수 상태라고요. 이지환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형도 중환자실에 있고 아버지도 응급실에 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누나한테는 어떻게 전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때 수빈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오빠, 나 지금 엄마 모시고 병원 가는 중인데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지환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어요. 수빈아, 아버지도 병원이야 하고요. 뭐라고 하는 수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엄마 옆에서 전화 받으면 안 되는데 하고 이지환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김다정이 뭐야, 아버지가 왜 하고 물었고 수빈은 어쩔 수 없이 대답해야 했답니다. 아빠가 교통사고 났대요, 엄마. 김다정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수빈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하고 불렀지만 김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두 아들이, 남편이 모두 병원에 있다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한편 박진석의 저택에서는 경비원이 대문 앞에 쓰러진 여자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노숙자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고성이었던 거예요. 손에는 빈 약병이 쥐어져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경비원은 놀라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회장님 하고 외쳤고 박진석은 서재에서 나왔지요. 대문 앞에 사모님이 쓰러져 계세요 하는 말에 박진석의 눈이 커졌어요. 사모님이라니, 그 여자가 왜 여기 있어 하고 물으면서도 대문을 향해 뛰어갔답니다. 고성이는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약해 보였지요. 119를 불러 빨리 하고 박진석이 소리쳤어요. 고성이를 태운 구급차가 달려갔고 박진석은 그 뒤를 따랐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고성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26년을 함께한 여자, 자신을 속이고 기만했던 여자,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가 죽어가고 있었지요. 용서할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답니다. 박진석은 복잡한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병원에 도착한 김다정은 먼저 큰아들을 찾았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지은호와 마주쳤지요. 지은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김다정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어머니 하며 안겼고 김다정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었지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답니다. 심장이 멈췄었대요. 지금은 다시 뛰고 있는데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김다정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지혁이를요. 엄마 속도 모르고 저렇게 아프다니 울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고 아들 앞에서 강해야 한다고 되뇌었지요. 그때 이지환이 달려왔어요. 엄마, 아버지는 3층 응급실이에요 하고 말했지요. 김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지혁이 곁에 있고 싶지만 남편도 보러 가야 했으니까요. 응급실에서 김다정은 남편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상철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답니다. 김다정은 침대 곁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지요. 여보, 눈 좀 떠봐요, 여보 하고 불렀어요. 우리 지혁이도 아프고 당신까지 이러면 나는 어떡해요 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설명했어요.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이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고요. 김다정은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수술이요 하고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수빈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일단 앉아요 하고 말했답니다.
이지화는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러 갔고 수빈은 어머니 곁을 지켰지요. 같은 시각 고성이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답니다. 위세척을 해야 한다며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박성재는 아버지에게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왜 이러신 거예요? 하고 물었답니다. 박진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내가 알겠냐, 대문 앞에서 약 먹고 쓰러져 있었어 하고요. 박성재는 응급실 침대에 누운 고성이를 바라보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그래도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지요. 박영나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영나는 이지환과 함께 웹툰 작업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답니다. 엄마가 쓰러졌대 하는 말에 영나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지요. 이지환은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요. 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엄마가 병원이래. 나 가봐야 할 것 같아.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가야지, 같이 가자 하고 말했지요. 하지만 영나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오빠 형도 병원인데 나 혼자 갈게 하고요. 중환자실 앞은 조용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난 뒤라 가족들만 남아있었지요. 지은호는 의자에 앉아 벽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마른 것 같았어요. 울 수 있는 만큼 다 울었으니까요. 이지혁의 상태는 불안정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언제 또 멈출지 모른다고 했지요. 의사는 심장 이식이 시급하다고, 시간이 별로 없다고 했답니다. 지은호는 생각했어요. 처음 선배를 만났을 때를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는 멋있고 똑똑하고 약간은 차가워 보였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될 줄 몰랐지요. 선배가 자신을 밀어냈을 때, 아프면서 혼자 감당하려고 했을 때 지은호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아팠어요? 하고 따졌지요. 이지혁은 그때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하고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은호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대었답니다. 선배, 저 여기 있어요.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요. 하고 속으로 말했지요. 한편 응급실에서는 이상철의 수술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김다정은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했지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빠뚤해졌답니다. 수빈이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빠 강한 분이잖아요. 하고 말했죠.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이지환은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형도 걱정되고 아버지도 걱정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요. 핸드폰을 꺼내 박영나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어머니 어떠셔 하고요. 영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위세척 끝났대. 의식은 돌아왔는데 말을 안 해 하고요. 이지환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다행이다 하고 답장을 보냈지요. 영나는 응급실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고성이는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엄마, 왜 그런 거야? 하고 영나가 물었어요.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박진석은 좀 전에 나갔고 박성재도 잠시 자리를 비운 뒤였지요. 영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힘이 없는 손이었답니다. 엄마가 싫어서 그런 거야. 아빠가 싫어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하고 울먹이며 물었지요. 고성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거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야 하고요. 영나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어떡해요? 엄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며 눈물을 쏟았지요. 고성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영나야, 미안해 하고 겨우 말했어요. 이상철의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수술실 불이 켜지고 가족들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지요. 김다정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답니다. 수빈도 이지환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하느님,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우리 지혁이도 살려주세요. 하고 김다정이 중얼거렸지요. 평생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남한테 끼친 적 없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만 지켜주세요. 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수빈은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요. 아빠 괜찮을 거예요. 하고 말했지만 자신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지요. 이지환은 한 발짝 떨어져 서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형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답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올까봐 눈을 떼지 못했지요. 그때 지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배 상태 안정적이래요. 지금은 괜찮대요. 하고요. 이지환은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다행이다 하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잖아요. 심장 이식 없이는 오래 못 버틴다고요. 에크모를 달고 있어도 2, 3주가 한계라고요.
그 안에 심장이 오지 않으면 형은요. 이지환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형은 분명히 살 거라고 되뇌었지요. 수술은 3시간째 계속되었어요. 중간에 간호사가 나와서 수술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전해주었지요. 김다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지요. 뇌출혈 부위를 제거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어요 하고요. 김다정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수빈과 이지환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지요. 하지만 의사는 덧붙였어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해요 하고요. 김다정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답니다. 우리 남편 깨어날 수 있는 거죠? 하고 물었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환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요. 이상철은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김다정은 남편의 손을 잡았답니다. 여보, 이제 일어나야 해요. 지혁이도 당신 필요하고 지환이도 수빈이도 다 당신 필요해요 하고 속삭였지요. 이상철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김다정은 놓치지 않았답니다. 여보, 들려요. 내 목소리 들리면 손 좀 꼭 잡아봐요 하고 말했지요. 이상철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회복실에서 희망이 보이는 듯 했지요. 이상철의 손가락이 움직였고 눈꺼풀이 떨렸으니까요. 김다정은 남편이 곧 깨어날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새벽녘 회복실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의사가 달려왔지요. 김다정은 밖으로 밀려났어요.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은 악몽 같았어요. 의료진이 이상철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지요. 심폐소생술이었어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김다정은 비명을 질렀답니다. 여보, 여보 하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수빈이 어머니를 붙잡았고 이지환은 얼음처럼 굳어버렸답니다. 전기 충격기가 준비되었어요. 하나, 둘, 셋, 쇼크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상철의 몸이 들썩였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서는 평평했어요. 다시 하나, 둘, 셋, 쇼크. 몸이 다시 들썩였지만 결과는 같았지요. 의사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몇 분이고 계속 시도했지만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답니다. 모니터에서 들려오던 B-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의사가 고개를 숙였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하고 말했지요. 김다정은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상철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누워 있었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요. 여보, 눈 떠봐요, 여보 하고 김다정이 남편을 흔들었지요. 하지만 이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빈이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아빠, 아빠 하고 외쳤지요. 이지환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여보, 나 두고 어디 가는 거야? 지혁이 아픈데 지혁이 아직 못 봤잖아 하고 통곡했지요. 회복실에 울음소리가 가득 찼답니다. 같은 시각 중환자실에서도 경고음이 울렸어요. 지은호는 잠이 덜 깬 상태로 눈을 떴지요. 무슨 소리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간호사들이 뛰어왔답니다. 이지혁 환자 심장 이상이요. 지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선배, 선배 하고 외치며 중환자실로 뛰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지요. 보호자분, 지금은 들어가실 수 없어요. 지은호는 유리창에 매달리듯 안을 들여다보았답니다. 이지혁의 침대 주위로 의료진이 모여들었어요. 또다시 경고음이 울리고 또다시 전기 충격기가 준비되었지요. 새벽에 병원은 차가웠어요. 김다정은 남편의 시신 곁에 앉아 있었답니다. 이제는 울 힘조차 없었지요. 수빈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이지환은 전화를 해야 했어요. 친척들에게 장례식장에.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 어려웠답니다. 이지환은 결국 복도로 나왔어요.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형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답니다. 형이 지금 그 소식을 들으면 충격으로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중환자실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지혁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의료진의 노력으로 위기를 넘겼지요. 지은호는 주저앉아 울었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본인도 몰랐지요.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불안정해요. 심장 이식이 시급합니다 하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 좀 지켜주세요 하고 말했지요. 다른 병동에서는 고성이가 깨어났어요. 영란은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답니다. 박성재도 가끔 들러서 상태를 확인했지요. 고성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죽지도 못하네 하고요. 영란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아 죽으면 안 돼. 엄마 나 아직 엄마 필요해 하고 말했지요. 고성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고 속삭였답니다. 박진석은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새벽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답니다. 박성재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들어가서 좀 쉬세요 하고 말했지요.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저 여자가 죽으면 내가 죽인 거야 하고 말했어요.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내가 너무했나 하고 박진석이 중얼거렸답니다. 26년을 속였어도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건 아니었나 하고요. 박성재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다행인 거예요 하고 말했지요.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래 살았으니 다행이지 하고요. 병원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김다정의 뒷모습이 있었고 중환자실에서 이지혁의 손을 잡고 있는 지은호가 있었지요. 고성이의 침대 곁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박영나가 있었고 복도를 서성이는 이지환이 있었답니다. 모두가 각자의 슬픔을 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야 했어요. 이지혁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선배, 오늘도 기다릴게요. 내일도 기다릴게요. 선배가 눈 뜰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하고 속삭였어요. 이지환은 형 면회를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지요. 형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형이 깨어나면 그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수빈은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김다정은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여보, 우리 화려한 날들은 이제 끝난 건가요? 하고 속으로 물었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삶은 계속되고 사랑도 계속되고 화려한 날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게 될 테니까요. 이상철의 빈자리는 크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나갈 거예요. 이지혁은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지은호가 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성이도 박영나도 박성재도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될 거예요. 화려한 날들이란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날들도 결국엔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버텨주세요. 내일은 또 다른 화려한 날이 될 테니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